우리나라와 미국은 지금 관세 재협상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석탄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lean, beautiful coal. Clean, beautiful coal. We love clean, beautiful coal, don't we, Doug? Huh? In just the past few months, we've made historic trade deals with Japan, Korea, India, and others to increase our coal exports dramatically. Sir, to show our appreciation, the trophy says the undisputed champion of beautiful clean coal. Thank you, sir. 네, 트럼프 대통령 석탄의 수호자 이런 트로피를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석탄을 거론을 한 거는 사실 우리 정부와 논의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미국산 석탄을 좀 대거 구입하라고 하는 어떤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봐야 되겠죠. 미국은 실은 에너지 강국입니다. 히토리만 없지요. 석유도 많이 있고 가스도 많이 있고 또 하나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석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석탄의 수호자 선물 트로피까지 네. 받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등과 이제 석탄 수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이겠죠. 무역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 이제 소식 전해지고 나서 부랴부랴 우리 당국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미 팩트 시트에도 석탄에 대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뭐 일본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네. 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석탄에 있어서 한국, 일본, 인도가 한테 수출이 가능하고 이들은 우리 석탄을, 그러니까 미국 석탄을 수입을 하게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지만 역시 대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석탄 또 앞으로 말하는 석유 이런 좀 또 농산물 쪽들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블루 컬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탄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출구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한국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내부의 좀 표 마련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 보면 요즘에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잘 안 되잖아요. 네. 미국은 우리가 뭐 시간 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압박하려고 여기까지 해서 아직도 투자를 안 하고 명확하게 안 해. 그럼 석탄도 받아야 돼. 뭐 이런 차원에서 묵리 알면서도 했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한국의 석탄 수입은 지금 큰 폭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우리나라 탄광들도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기조는 탈석탄 아닌가요? 이게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를 얘기하는 시대에 석유도 아니고 석탄까지 간 거는 너무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트럼프의 주 지지 세력인 그 중부 있잖아요. 거기서 석탄이 대량으로 생산이 됩니다. 미국은 대량 생산 시스템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석탄을 굉장히 싼 가격에 생산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탄광이 문을 닫죠. 네. 지금 미국으로부터 석탄을 지금 수입하고 있는데 과거 2017년도 트럼프 정부가 시작될 때 엄청난 양의 석탄을 수입을 하다가 이제 탈석탄 그런 원칙에 의해서 네. 이것이 줄어들다가 이제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소득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환경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 심각한데 지금 현재 모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꿔야지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석탄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어제 시작부터 파행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대승적인 견제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이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를 해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의 정회하고 시작부터 이게 다른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이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가 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부처 업무 보고도 못하고 회의가 그대로 종료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협의와 뭐 통과 이런 차이일 것 같은데요. 협의 부분이 이제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미 이제 특별법 이거 통과를 하면서 이 투자위원회에 대한 특별법 특위를 구성 좀 하고 여야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뭐 가령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 이런 거 백날 특위를 하고 이야기를 해봤자 협의를 하려고 해봤자 그냥 법은 번번이 통과가 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미 특별법에 있어서도 뭐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협의를 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서 보이콧을 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지만 결국 법은 또 여당만의 힘으로도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당의 분위기를 보면 3월경에는 이 대미투자법을 이제 통과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미국 측에 어필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파행이 됐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도 약속 1시간 전에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 불참 통보로 무산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이런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장동혁 대표님의 오창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계산된 청와대 오찬에 국민의힘 우리 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이런데 3월 9일까지 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예, 저는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여야 대치가 있는 게 사법기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여야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빨리 미래의 먹거리가 달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세계는 다시 지금 관세 시대에 적응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관세 재인상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도 경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관세 협상 관료를 미국에 급파를 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요 지금. 네,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도 아직 뚜렷하게 이제 엔화 자금, 일본의 돈이 미국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너무 더디다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과 미국입니다. 미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사안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소프트뱅크 그룹이 주도한 일본이죠.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멕시코판에 심해 원유 터미널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던데 반도체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이제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제 급파가 됐기 때문에 경제산업상이 러트닉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프로젝트 중에 하나 정도에서는 조금 구체화된 이야기 그리고 투자금까지도 좀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일본 쪽에서 뭔가 물꼬가 트고 정말 대미 투자가 됐다라고 하면 아마 트럼프는 우리를 또 더 압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월 내 대미 투자 특별법의 통과가 좀 빠르게 되면서 그 다음 타자는 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에 한때 39%까지 관세율을 올렸는데 그 이유가 스위스 총리가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반복해서 말해서 관세 협상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지금 공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강민욱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